안녕하세요. 틱톡에서 100만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인스타에서 16만 팔로워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모델 이유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됐는데 일단 저희가 가족이 다 같이 출연하는 유튜브를 개설을 했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개설한 이유는 유튜브를 남편이랑 좀 이렇게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습들도 조금 보고 싶고 일상생활 같은 거를 공유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팬분들이 진짜 많았는데 막 틱톡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로 광고 일도 하고 제 개인적인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진짜 없었어요. 이게 핑계거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간이 진짜 없었고 그리고 사실 이게 외주를 맡기기에는 제가 담고 싶고 제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거를 고민만 하다가 이제서야 시작을 하게 됐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요즘에 이런 결혼, 출산 이런 거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다들 너무 많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뭐 심지어 가족들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소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소수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출산을 해서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고 싶고 약간 좀 긍정적인 그런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싶어서 이 유튜브를 개설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봐왔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자가면역 질환도 앓고 있고 난치성 병을 또 앓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또 한 20대 초반에 19살 때죠. 폐를 절제하는 수술도 받아서 굉장히 몸이 많이 안 좋았고 또 삶이 굉장히 굴곡졌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런 이유? 그러니까 원인? 이게 애를 낳고 나니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찌됐건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에 대해서 또 공유도 많이 해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자존감이 어떻게 그렇게 높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되게 말로 설명하기도 애매하고 사실 본인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얘는 성격이 이래서 그렇구나, 얘는 머리가 이래서 그렇구나, 약간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 자가면역 질환이 출산을 하고 너무 많이 심해져서 제대로 집중치료를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남편도 갑작스럽게 올해 2형 당뇨를 판정을 받으면서 남편이랑 저랑 집중 치료를 하는 치료 일기까지 같이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개설을 했습니다. 한이 안녕하세요. 지금 한이가 이제 8개월, 한이는 0.8세예요. 이제 8개월에 접어들어서 엄마 껌딱지가 되었고 지금 굉장히 힘든 시기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이고요. 소개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이 네, 아빠입니다. 자칭 한이 아빠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팬분들한테 질문을 좀 받았어요. 이거를 이제 하나씩 한번 답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사진 찍을 때 만났으니까 제가 이제 사진 작가였고 이쪽이 모델로 만났는데 이쪽이 근데 처음에 그냥 느낌이 이 사람 돈 잘 벌겠다. 저한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얼굴 보자마자 첫 마디가 유희 씨는 돈 진짜 많이 벌겠다. 근데 좀 남자 조심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혹시 무당이세요? 했더니 갑자기 카톨릭인 거예요. 근데 심지어 모태신앙이고 집안 전체가 카톨릭이라는 거예요. 세례명으로 이름을 부르는 집안인 거예요. 종교의 자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말이야. 근데 왜 남자 진짜 조심해야 되고 결혼할 때 남자 때문에 인생 망할 수 있으니까 결혼할 때 남자 잘 고르라고 그러더니 지가 결혼을 했어. 아무튼 오빠는 그랬고요. 저는 오빠를 처음 봤을 때 어땠냐면 모든 사람들한테 말을 했던 건데 진짜 우울하고 진짜 그러니까 비관적인 게 이렇게까지 사람이 비관적인가? 싶을 정도로 비관적이었고 그리고 일단 좀 약간 거지 같았어요. 근데 그 거지가 돈이 없는 거지가 아니라 행색이 약간 머리도 호일펌. 호일펌으로 지글지글한 파마로 머리도 엄청 긴 상태 하필이면 옷도 약간 채도 되게 낮은 카키 베이지였는데 이게 회색인지 카키 베이지인지 되게 애매한 선상에 있는 눈도 막 눈을 이상하게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좀 이상하다. 그게 저의 첫 인상이었어요. 안지 한 1년쯤 됐을 때 촬영 때문에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어서 되게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약간 살짝
울면은 좀 약간 살짝 얼굴이 붓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예뻐 보여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때 결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러니까 그게 일단 그 부분에 내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젖살이 진짜 빨리 빠진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생긴 게 좀 약간 어렸을 때 굉장히 노안이었고 지금 이제 자기의 나이를 찾아가고 있는 중의 얼굴인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그랬어요. 제가 안구가 외국인처럼 깊어가지고 눈 쪽에 살이 별로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울면 눈이 부으면서 눈에 조금 살이 생겨요. 근데 그 눈을 엄마도 항상 예뻐해서 중요한 촬영이 있으면 엄마가 항상 전날 막 울으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마침 오빠가 그날 본 거죠. 자기는 그날 무슨 소리가 들렸다 했나? 아니 빛이 보였다 했나? 소리가 들렸다기보단 약간 이렇게 느낌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영화에서 보면 되게 어두운 무슨 교회 같은 데서 이렇게 큰 문을 끼익 하고 열면서 이 밑에 빛이 쫙 들어오면서 끼익 여는 막 이런 장면들 있잖아. 그런 이제 그런 빛이 딱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다. 그런 느낌이 오면서 갑자기 첫눈에 확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처음에 솔직히 사이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오빠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날도 저는 오빠가 저를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는 진짜 아무런 사이가 아니었고 한데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우리가 가로수길에 있는 카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각자가. 내가 먼저 사진을 선택을 하고 오빠한테 넘겨주면 오빠가 거기서 이제 작업을 바로 시작을 해서 저랑 그거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조율을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내가 여기 앉으면 오빠가 이렇게 대각선 앞에 앉아 있었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가 저한테 저랑 결혼할래요?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가?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왜 더 안 좋게 생각을 했냐면 오빠가 자기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돌아가신 아빠가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신 아빠가 자기 몸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구나.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뭔가 좀 더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오빠가 그날부터 매일매일 저한테 생각 좀 해봤어요? 생각 좀 해봤어요? 라고 하면서 나와 결혼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매일매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좀 진심으로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말하기 좀 민망하지 않나? 싶은 얘기를 되게 차분하고 좀 진솔하게 얘기를 해서 나는 당장 결혼 생각도 없고 누구를 만날 생각도 없어서 좀 그냥 좋게 지내보자. 사귀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좀 지내보자. 라고 해서 오빠가 저한테 자기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와중에 저는 언제 마음이 조금 열렸냐면 오빠가 저한테 이런 과정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왜 결혼을 하고 싶은지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는 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랑 오빠랑 딱 둘만 누울 수 있는 단칸방에 햇빛도 안 들어오고 창문도 없는 곳에다가 가둬놓으면 자기는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솔직히 그게 재밌진 않잖아요. 근데 자기는 이때까지 저랑 알면서 하고 싶은 말에 100만 분의 1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 기준 오빠가 말이 진짜 많았거든요. 오빠가 다들 말이 없는 줄 아는데 저랑 있을 때는 말이 진짜 많아요. 근데 100만 분의 1도 못했다고?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저랑 대화만 해도 너무 재밌고 근데 그 표정이 진짜 재밌어 보였어요. 근데 저도 머릿속에 약간 대화만 해도 재밌는 사람을 만나야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때 오빠의 표정을 보고 조금 마음이 열렸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나랑 얘기하는 게 재밌나 보다 하고 마음이 열려서 서로의 마음을 좀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근데 좀 앞에 얘기랑 연결되는 건데 저희는 만난 지 한 달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그러고 1년 뒤에 결혼했나? 결혼식을 1년 뒤에 했어요. 거의 딱 1년 뒤에 했나? 2월에 혼인신고하고 그 다음에 3월에 결혼식 한 거예요? 맞아. 저희가 약혼식하고 혼인신고하고 결혼식을 했는데 12월에 저희가 연애를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오빠가 그 다다음 날 운전하고 어디를 가다가 같이 살자는 거예요. 같이 벌써? 약간 이랬는데 오빠는 이제 결혼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였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오빠 집을 한번 내놔보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집을 내놔도 집이 진짜 잘 안 나갔잖아요. 집이 나가면 그럼 그때 생각을 해보자 했는데 진짜 그날 밤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오빠네 집 고향이랑 오빠네 짐을 집으로 옮겨주면서 그렇게 같이 살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약혼식을 하고 그 약혼식도 제 친구들이 약혼식 같은 거라도 해라. 그런 거 없이 혼인신고는 못 보낸다 라고 친구들이 되게 얘기를 제 편을 많이 들어주고 해가지고 아는 언니네 부부가 되게 예쁜 장소를 빌려주면서 약혼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근데 혼인신고를 한 이유는 오빠가 자기는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바꿀까봐. 그래서 제가 그러면 혼인신고를 먼저 하자. 그러면 오빠가 좀 덜 불안하지 않겠냐? 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1년 뒤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며칠 전에 한이가 생긴 걸 알았는데 제가 처음에 미레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미레나를 뺐던 이유가 오빠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했었고 애기를 낳을 거면 빨리 낳아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저희 이모가 40에 결혼해서 41의 아기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오빠가 딱 그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오빠가 41? 애를 낳으면 42이었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미레나를 빼고 준비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병원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미레나를 뺀다고 해서 바로 생기지도 않고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아이가 안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빼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결혼식 준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자다가 결혼식 얼마 안 남기고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새벽에 눈이 딱 떠진 거예요. 딱 떠졌는데 이게 임신을 안 한 친구들은 나한테 진짜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임신하면 어떤 기분이냐고, 어떻게 알게 되냐고.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어떤 기분이었냐면 내 몸에 없던 게, 그러니까 처음 보는 뭔가가 내 몸 안에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면 다들 이해를 못 하는데 임신했던 분들 중에서 이거를 공감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내 몸에 없었던 뭔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서 나 임신했나? 임신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집에 또 마침 그 테스트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테스트기를 했어요. 너무 선명하게 2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오류도 많고 여러 개 해봐야 된다 그랬어 해가지고 편의점을 갔어요. 혼자 새벽에. 편의점을 갔다가 2개를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2개를 사와서 또 했는데 둘 다 2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새벽에 저희 주치 선생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냈는데 선생님이 야, 이렇게 지나면 임신이야. 축하해. 아침에 병원 가봐라. 그래가지고 바로 오빠한테 가서 어떡해 나 임신했나 봐. 갑자기 오빠가 자다가 어떻게 알았어? 이러는 거야. 뭘 어떻게 알아? 검사해봐서 알았지? 이랬더니 오빠가 하더니 갑자기 그 테스트기를 보여주니까 에? 이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처음에 아기가 생겼다고 생각하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결혼식이 너무 얼마 안 남아서 어떡해 결혼식 어떡해 이게 제 처음 마음이었어요. 이렇게 빨리 생긴다고 안 했는데 분명히 안 생긴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뺐는데 어떡해 이게 첫 마음. 오빠는? 나는 사실 나한테 임신했다고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정신이 없어서 그냥 너무 자다 일어나고 다시 잤잖아. 그냥 놀라고 사실 진짜 생각해보면 나는 나올 때까지 이게 잘 현실 감각이 좀 없었던 것 같아. 애기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그때도 딱 생겼을 때도 막 좋고 싫고 이게 아니라 그냥 이게 뭐지? 그냥 그러고 그냥 지나갔던 거. 그랬다고 하네요. 이게 저희는 이제 같이 분만실에 같이 있었는데 자연분만을 했으니까 거의 아마 의사 선생님 빼고 제일 처음에 본 게 아마 저일 텐데 힘들게 한 36시간 정도 진통을 해서 나왔는데 딱 꺼내가지고 나온 거를 이제 제가 딱 봤는데 제가 얼굴을 정확히 이렇게 딱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작은 제가 거기서 나오는 걸 봐가지고 좀 많이 깜짝 놀랐어요. 엄청 깜짝 놀라고 그리고 좀 상태가 그때 좀 안 좋았어가지고 응급처치를 하긴 했었는데 그때 이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이게 내 딸이구나. 나랑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 나는 진짜 큰일 났네. 나는 한이가 출산 중에 탯줄이 목을 2번이나 감는 바람에 출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려오면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태어나자마자 제 가슴 위에서 심폐소생을 하고 되게 위급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얼굴은 못 봤고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나왔을 때 이렇게 너무 애가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막 심폐소생하고 그냥 바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막 그게 정신이 없었는데 한참 있다가 오빠도 밖에 있고 또 저도 과다출혈 때문에 이게 수혈을 한 해 만에를 선생님이 보고 있는 중이었어서 혼자 있었는데 엄마 애기 들어가요 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애기가 갑자기 들어왔어요. 그 초록색깔 포에 감겨서. 근데 진짜 나는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 게 애기가 원래 우는 게 대부분이잖아. 근데 울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왔어. 오빠가 나잖아? 그러면은 그때 한쪽 눈이 아직 안 떠졌을 때요. 이렇게 하더니 근데 나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직 처음 봐서 서로 낯을 가리는데 간호사 선생님이 너무 갑자기 얼굴 옆에서 서로 이렇게 하면서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나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보고 얘도 나를 이렇게 보고 그런 상황에서 오빠랑 똑같이 생겼다고?
그게 좀 솔직히 좀 서운했어. 그러니까 너무 오빠랑 똑같이 생겨서 나랑 너무 안 닮았는데? 약간 이랬는데 나랑 조금이라도 닮은 구석이 있지 않나 했는데 들어오기 전에 의사 선생님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담당 주치 선생님이 이게 아기를 낳았을 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까지 저 사람의 아들이다, 저 사람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너무 아빠랑 똑같다는 얘기를 해서 아 진짜요? 하고 말았는데 너무 내가 없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한마디 했어요. 근데 입술은 엄마 닮았어요 해가지고 입술을 봤는데 입술이 날 닮은 것도 모르겠고 그냥 못 본 거야. 근데 또 신기했던 건 아기가 손가락 발가락이 너무 길어요 엄마 해가지고 보니까 제가 발가락이 길거든요. 근데 진짜 발가락이 너무 길었잖아. 그게 좀 신기했어요. 발가락이 진짜 엄청 길었어. 그리고 머리카락이 엄청 많아서 그것도 좀 신기했고 약간 한이를 처음 봤을 때는 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뭐 굳이 이걸 뽑자면은 허리가 얇고 발목도 얇고 골반은 크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외적인 거는 똑똑하고 야무지고 좀 근데 좀 가끔은 좀 약간 바보 멍청이 같은 약간 그런 약간 모습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어쨌든 나한테는 그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미지니까. 뭐 아무튼 저는 일단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서 오빠가 제일 웃겨요. 근데 이 얘기를 저희 엄마도 저한테 너는 왜 좋아? 처음에 결혼한다고 할 때 물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본 사람 중에 제일 웃기고 그리고 오빠가 이제 제 인스타를 많이 보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 오빠가 옛날에 그 이태원 클라스에 나오는 박서준이 운영하는 꿀밤? 꿀밤? 박서준 배우님이 운영하시는 꿀밤이라는 가게가 극중 그 가게가 아니라 실제 그 가게가 오빠가 운영하는 가게였어요. 거기서 촬영을 한 거였는데 그 오빠가 결국에는 셰프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뭐 필드에서 뛰진 않지만 밥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저는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약간 제가 술, 담배도 안 하고 뭐 딱히 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먹는 게 되게 제 인생의 즐거움이고 저는 약간 좀 먹기 위해 사는 스타일이거든요. 오빠의 밥이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너무 웃기고 그리고 제가 가장 큰 매력이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오빠의 매력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제가 불면증을 거의 20년? 그러니까 나이가 30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10대 때부터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진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 지인분들은 다 아는데 제가 하루에 1시간도 제대로 못 자고 진짜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이 진짜 안 좋았는데 오빠랑 있으면 불면증이 없고 그냥 딥슬립을 하는데 그게 저한테는 되게 약간 생명수 같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 포인트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유튜브를 하면서 저희 가족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희는 좀 행복하게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실 더 재밌고 그런 건 알긴 아는데 근데 그거 말고도 또 행복하고 잔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이걸 좀 보여드리고 싶고 예전에 한번 그 무슨 커플들 나가는 어떤 프로그램에 한번 지원을 해서 미팅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결국엔 안 됐어요. 결국엔 안 됐는데 안 된 이유가 갈등이 없어서였거든요. 그때 이제 그렇게 퇴짜를 받고 생각해봤는데 아니 꼭 갈등이 있어야만 재밌나? 근데 이제 방송국들에서는 갈등이 있는 게 아마 재밌겠죠. 억지로 싸울 생각은 없냐고. 저희가 출연하는 건 너무 좋은데 너무 사이가 좋아서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좀 그래서 억지로 그냥 그럼 내가 만들어야겠다 해서 그냥 내가 만들었어요. 그냥 우리는 앞으로 계속 어떤 재밌고 행복하고 진짜 거짓 없는 그런 부부의 모습, 가족의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